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수백 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지만 정작 제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말이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병원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15년간 장례 현장에서 가족의 마지막을 지켜온 장례사 장현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족들에게 올바른 절차를 알려드렸고 강연도 하고 논문도 썼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모든 지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과 직접 겪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잘못된 행동 하나로 모든 절차가 멈춘다는 사실이요. 사망진단서 한 장을 받지 못해서 장례를 시작조차 못하는 가족도 있고 신고 순서를 잘못 알아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며칠씩 장례가 지연되기도 하죠. 왜일까요? 아무도 이 순서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혼란을 막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집에서 임종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미리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지금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제 어머니는 82세셨습니다.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손에는 담요를 꼭 쥐고 계셨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엄마 아침 드세요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봤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15년간 이런 순간을 봐왔던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제 머릿속은 완전히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일단 119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망진단서는 누가 써주는 건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장례식장은 언제 예약하는 건가?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날의 혼란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슬픔보다 먼저 행정이 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아무도 이 순서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 후 저는 제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혼란을 겪는 가족이 더 이상 없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절차의 순서, 그리고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준비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임종이 발생했을 때의 첫 단계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막상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숨이 멈췄다고 해서 즉시 사망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날 어머니 앞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일단 의식이 있는지, 맥박이 뛰는지, 호흡이 있는지를 최소 1분 동안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응급의학회 자료를 보면
가정 내에서 사망 판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매년 15%나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김성호 67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멈추셨을 때 놀라긴 했지만 침착하게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덕분에 불필요한 부검 절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급하게 시신을 움직이거나 옷을 벗기면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맥박이 없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침착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119 신고 후에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구급대원은 사망을 추정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사망 판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만 가능하거든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사망 추정 후 상황 설명이 부족해서 이송이 지연되면 경찰 절차로 이어질 확률이 1.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박명의 72세님이라는 분은 남편분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서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오시면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고 숨이 멎은 지 약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전문가가 판단할 일이니까요. 혹시 이런 말을 미리 준비해 두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메모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이게 정말 모든 절차의 시작이에요. 진단서가 없으면 장례도 신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한국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례가 지연되는 이유의 60%가 바로 진단서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재훈 64세님이라는 분은 어머니의 주치 전문가가 없어서 결국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거기서 4시간 넘게 대기하셨어요. 진단서를 받기까지 하루가 꼬박 걸렸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이 다니시는 병원이 어디인지 담당 전문가 연락처가 무엇인지를 꼭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진단서는 원본으로 최소 3부 이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본은 행정 처리할 때 제한이 있거든요. 지금 부모님 주치 전문가 연락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 두세요. 네 번째는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중 일로 생각하시는데 진단서 없이는 빈소 예약조차 불가능해요. 서울 장례식장 이용률 조사 결과를 보면 주말에는 평균 대기 시간이 1.7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장례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김미숙 50세님은 장례식장과 화장 일정을 제때 잡지 못해서 3일장으로 계획했던 게 5일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빈소 유지 비용도 그만큼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미리 거주지 근처 장례식장 2곳 정도는 알아두시고 화장 가능한 시간대도 메모해 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거주지 근처 장례식장 위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인터넷에 한 번만 검색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 필수 서류와 연락망 정리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 서류, 신분증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해요. 행정복지센터 조사를 보면 유가족의 43%가 사망 후에 서류 위치를 몰라서 당황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세요. 이순자 69세님은 평소에 서류를 작은 파일 박스에 잘 정리해 두셨어요. 덕분에 모든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작은 서류함 하나 준비하시고 거기에 사후 대비 파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필요한 서류를 전부 모아두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나 서류 위치는 가족 단톡방이나 수첩에 공유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오늘 꼭 정리하세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의 존엄을 지키는 작별이에요. 인종교육 연구를 보면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눈 가족은 나중에 우울감이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절차에만 쫓기다 보면 정작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인호 65세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불러드리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대요. 그 한마디가 평생 위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조용히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작별의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6가지 절차를 알았으니 다음은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절차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그 순간이 왔을 때 훨씬 더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별로 꼭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로 매달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마지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금 불편하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덕분에 두려움보다 평안이 커졌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불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불길한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순간이 와도 훨씬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 두자. 그게 서로를 위한 사랑이다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해요. 저는 이걸 생애 마지막 체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크게 5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치 전문가 이름과 병원 연락처입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다니시는 병원이 어디인지, 담당 전문가가 누구인지, 그분 연락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적어두세요. 급한 상황에서 이걸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여쭤보시고 메모해두세요. 간단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호하는 장례식장 2곳을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접근성이 좋은 곳, 시설이 괜찮은 곳을 미리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그 순간이 오면 선택할 여유가 없거든요. 미리 알아두면 빠르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위치와 예약 방법도 함께 체크해 두세요. 세 번째는 주요 서류 위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 서류, 통장, 신분증, 이런 것들이 집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서류함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에 전부 모아두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위치를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유해 두세요. 급할 때 이걸 찾느라 집안을 뒤지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네 번째는 자동이체 내역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정리해 두세요. 사망 후에는 이런 자동이체를 전부 정리해야 하거든요.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카드사, 은행, 보험사 연락처도 함께 적어 두시고요. 5번째는 비상연락망입니다.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중에서 꼭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그 순간이 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조차 헷갈리거든요. 미리 정리해 두면 빠뜨리는 사람 없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종이 한 장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준비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이걸 가족들과 함께 작성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언젠가 올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된 상태로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효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 부모님도 안심하십니다. 우리 자식이 잘 준비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 놓으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녁 식사 후에라도 가족들과 함께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메모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사랑하는 일을 평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그게 뭐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절차이고, 절차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존엄이라는 사실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일단 119만 부르면 되겠지, 병원에 가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는 며칠씩 지연됩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빈소를 열지 못하고 신고 순서를 잘못 알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행정 혼란 속에서 정작 중요한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차가 명확하니까 당황하지 않고 서류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처리되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을 평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하시면 될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그리고 가족 장례 연락망이라고 제목을 적으세요. 그 밑에 주치 전문가 이름, 병원 연락처, 장례식장 2곳, 서류 위치, 비상 연락망, 이 5가지만 적으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 단 한 줄이 나중에 가장 큰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우리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심하십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언제 겪어도 마음이 익숙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에 닿았다면 그저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